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지금 뭐 수도권 블랙홀 현상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대구 경북뿐만 아니고 행정 통합에 대한 논의가 아주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이 좀 치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 지역이 이제 지방 소멸 위기지구가 가장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빨리 나선 것 같은데 2022년 7월에 대구 경북 통합 자치구역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공론화 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단계죠. 청년층의 인구 유출에 대한 얘기에 좀 집중해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수도권으로 인구 청년뿐 아니고 인구 유출되는 현상은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에 뭐 흔히 우리가 이제 말은 라면 제주, 건너 사랑은 서울. 원래는 이건 옛날 얘기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2000년대 이후 들어서 젊은 층이 완전히 인설로 지금 흡입되어 버리니까 지금 대구 경북만이 아니라 수도권 이외에 광주, 전남, 충북 다 똑같습니다. 같은 현상이 우리 대구 경북에 더욱더 심각한 것도 있지만 뭐 이러다 보니 아까 잠시 얘기 나왔던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행정 통합을 통해서 빅 시티를 만들어서 좀 붙들어 매자라고 지금 나가는 경우죠. 청년 유출이 가장 심한 도시는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많기 때문에, 절대수가 많기 때문에 일단 빠져나가는 거는 서울이 가장 많아요. 모수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서울은 빠져나가더라도 경기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수도권으로 정착을 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대구는 빠져나가는 인구들의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됩니다. 지방 소멸 위험 단계로 진입한 경상북도. 의성과 청송, 청도 등 도내 7곳은 소멸 고위험 지역입니다. 총 인구수는 264만 명으로 출생자보다는 사망자가, 전입자보다는 전출자가 더 많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청년 유출입니다. 작년 한 해에 경상북도 인구가 11,000명 늘었는데요. 우리 10월까지 경상북도 인구가 26,000명 줄었습니다. 더 문제는 청년들이 더 많이 죽는다. 청년은 32,000명이 늘었어요. 경북 도민들은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 꼽았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공개를 했는데 올해 2분기 대구 인구 순이동이 전분기 대비해서 4,953명, 경북은 4,733명이 순유출을 했는데 일단 대구 같은 경우에는 2010년 이후로 대구가 이제 250만이 깨진 지가 좀 됐거든요. 그러니까 240만 대로 지금 인구가 되고 있는데 10년 새에 한 8만 명 정도 인구가 지금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인구 이동을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1,360명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30대가 884명, 50대 835명인데 이거를 보면 일단은 20대가 되는 이제 대학을 진학할 때 한번 빠지게 되고 또 취업할 때 한번 또 빠지게 되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군별로는 달서구에서 이 대구 순유출 인구의 절반이 2,504명으로 가장 많고요. 이어서 수성구 동구 순이고 북구와 달성구는 각각 1,797명 그리고 달성구는 48명으로 순유입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군 단위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군이고요.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는 오히려 지금 인구가 좀 늘고 있습니다. 경북이 오히려 대구보다는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한데 4,733명 순유출입니다. 연령대는 20대가 압도적입니다. 4,423명. 그러니까 90%가 20대. 이 중에서 구미와 포항, 안동에서 각각 1,215명, 959명, 630명 순으로 순유출이 이루어졌는데 경북을 대표하는 이 3개시, 특히 구미와 포항은 공업도시의 명성으로 계속 인구가 늘어나다가 이제 이 어떤 경기가 좀 꺾이면서 인구가 빠져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제조업의 어떤 경기 침체가 인구의 유출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니까 뭐 청년들의 인구 유출이 정말 심각한데요. 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구 경북을 떠난 청년들이 주로
어느 지역에 뭐 정착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기 교수님이 좀 설명해 주시죠. 뭐 없어서 우리 저 생경 구간이십니까? 생기형 구라. 예, 예. 동북지방통계청 이제 그 경상도와 강원도를 관할하는 통계청 지방청인데 지난 10년간 2008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의 빠져나간 통계를 보면은 20대가 대구가 7만 명 넘습니다. 그리고 이 경북 역시도 8만 명 가까운 숫자. 그러면 어디로 빠져나가느냐 네, 네. 봤을 때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일단은 20대든 30대든 어쨌든 서울 수도권이 거의 뭐 40% 정도 되고 그는 대구가 서울로 빠지고 경북에서도 서울로 수도권으로 빠진 건 똑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대구 경북이 인접 생활권이니까 경북에서 대구로 들어온 숫자도 한 40%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구 사람이 또 경북 쪽으로 빠져나간 그거는 뭐 귀농 귀촌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경제적 사유가 있겠죠. 어쨌든 숫자도 한 40%는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아까 얘기한 것에서 저는 50대가 서울을 수도권을 이제 와서 왜 그렇게 가는지 제가 50대라서 50대가 뭐 800 몇십 명, 40대가 1,300명 정도인데 그건 좀 궁금하네. 기회가 되면 뒤에 한번 추론을 해봤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노동 인구들을 유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핵심 노동 인구, 그러니까 3, 40대 그래도 기반을 좀 잡은 사람들은 인구 유출이 조금 덜합니다만 20대, 50대 그만큼 50대 인구들이 지금 노동적으로 힘들다. 자리를 구하기 힘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청년뿐 아니고 50대도 지금 결국에는 이제 수도권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왜 이렇게 다른 곳으로 떠나는지 물론 일자리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20대 해기사님께서 좀 20대는 대변해 주실까요? 대변이라고 하면 일단은 일자리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사실 대학을 서울로 가려고 하는 것도 취직을 잘 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과 관련한 통계치를 보면 대구가 모든 부분에서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전국 시도 가운데 시급도 가장 낮은 수준이고 그래서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지난해 6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2018년도 4월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이 가장 낮은 곳은 강원도인데 대구가 그 뒤를 이었어요. 시간당 임금이 12,858원. 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은 울산, 세종, 서울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리고 최저임금이 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곳 가운데 가장 높은 곳 중에 좀 세 곳으로 또 대구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19.6%가 대구에서는 임금을 받더라도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라는 통계가 나왔고 또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가장 높은 곳도 전국의 세 곳 가운데 한 곳이 또 대구인 거예요. 계속 속해 있네요, 네, 대구가. 그렇죠. 안 좋은 게 다 들어가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주당 노동 시간이 52시간을 넘는 노동자의 비중 가장 높은 곳 중에 세 곳 중에 또 한 곳이 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일자리로 구하더라도 그런 임금이나 노동 시간의 현실이 좀 워라밸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좀 일과 생활의 균형. 네. 좀 평범한 사람처럼 살 수는 없는 수준인 것 같아요. 네. 집값도 좀 영향이 있다면서요?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집값은 뭐 사실은 취직하고 난 뒤에 좀 생각하는 거긴 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집값을 다뤘었는데 대구 특히 수성구만 보더라도 대구가 집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뛰고 있는 곳 중에 크죠. 하나인 거죠. 그래서 노동 시간도 길고 임금도 낮은데 집값은 이만큼 높다 보니까 사실 정착해서 살기가 그렇게 쉬운 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임금은 낮고 또 집값 상승률은 높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떠나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해 보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진짜 실제로 대구 경북 출신인데 타 지역에서 자리 잡고 지금 생활하고 있는 20대 청년과 좀 전화 연결을 좀 해서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정다운 씨와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경북에서 계속 자라왔었고 대학교 역시 대구에서 졸업을 했는 정다운입니다. 현재는 경남 창원에 살고 있습니다. 네, 대구 경북에서 지금 나고 자라서 대학교까지 마쳤다고 알고 있는데요. 취업은 다른 지역에서 하셨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대구 경북 같은 경우 취업 사이트만 보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임금이 낮습니다. 또 대구 경북은 타 지역에 비해서 일자리도 적고요. 올해는 특히나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취업 절벽에 내몰린 게 사실입니다. 제 주변 친구들만 봐도 회사에서 잘린 경우도 있고 아직까지 취업을 한 번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구 경북이 집값이 싼 것도 아니에요. 저와 같은 20, 30대들은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이 있는데 대구는 임금이 낮은데 집값은 터무니없이 비싸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고 아껴서는 집을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대구 경북은 보수적인 성향도 강하죠. 제가 결혼 정년기다 보니 결혼과 임신, 출산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면접을 보러 가면 결혼 계획이 있냐, 향후 몇 년 안에 출산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을 받게 되더라고요.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보수적인 대구 경북의 상황은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향이 아닌 아무 연고도 없는 경남 창원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대구 경북을 떠난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떠나는 청년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좀 이러이러한 대책 내지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 마련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야 대구 경북에 정착하지 않을까요? 또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을 때 모두가 축하해주고 자리를 보장해줘야만 많은 젊은 여성이 대구 경북에 살지 않을까요? 또 몇 년 아이를 키우다 취업을 희망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요. 참 어려운 문제지만 이것들을 해결해야만 대구 경북 청년들이 다른 지역에 가지 않고 또 떠났던 20, 30대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구 경북 출신 정다운 씨와 자세한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금 뭐 청년의 목소리 직접 듣고 왔는데요. 결국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좀 떠나는 것 같아요. 대구 경북의 지금 경제 활동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가 제일 큰 이유긴 해요. 네. 각종 통계를 보더라도 떠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일자리 문제인데 일단 동북지방통계청 9월에 발표를 했는데요. 2020년 8월에 대구 경북 고용 동향에 따르면 대구 지역 8월 경제 인구 활동 인구가 전년 동월 그러니까 2019년 8월에 비해서 2.3% 줄었습니다. 네. 성별로는 남자가 0.5%, 여자가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네. 이제 4.7% 감소를 했는데 이에 비해서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에 비해서 1.6% 증가를 했고요. 남자는 7,000명 감소를 했는데 여자는 2만 명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네.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노동 취약자들이 확실히 많이 좀 늘어났다. 그리고 이 노동 취약계층에서 훨씬 더 증가폭이 크다라는 네.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일단 경제활동 인구 감소 취업자 수를 보면 그러니까 전년 동월 1년 전보다 2만 7천 명 줄어든 120만 2천 명인데 이게 남자가 0.3% 그리고 네. 여자는 4.6% 감소를 했습니다. 역시 네. 여성들이 훨씬 더 감소폭이 크고요. 네. 산업별로는 이게 좀 재밌는데 산업개인 공공서비스업은 1만 명 그리고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은 1,000명 증가를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공공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돈을 썼고 그리고 개인 그 사업자들이 등록이 많아졌으니까 그러니까 자영업과 공공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늘어났는데 네. 문제는 제조업이 2만 명이 빠졌고요. 도소매 숙박 음식업이 1만 명 빠졌습니다. 이건 코로나 영향이 절대적일 겁니다. 네. 그리고 네. 건설과 농림도 마이너스 4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왔던 성장 동력에서는 빠졌고 네. 나머지 자영업과 어떤 공공부문 일자리는 좀 늘어났다 이렇게 네.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경북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활동 인구가 이제 8월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 0.2% 줄었고 비경제 활동은 0.8%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취업자는 전년 동월에 비해 0.6%가 마이너스가 됐는데 성별로는 남자가 0.8%, 여자가 0.4%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요. 대부분의 항목에서 지금 다 이제 감소라고 지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뭐 이렇게 인구가 유출되다 보면 우리 또 기 박사님이 지방 소멸 또 인구 감소 전문가신데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지방 소멸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청년들이 떠나면 이런 문제들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겠죠. 좀 분석. 당연하죠. 네. 지방소멸 지수라고 하는 인덱스가 있습니다. 지수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한국의 이제 일본에서 나온 얘기인데 우리가 이 출산 연령 여성들이 출산한 연령을 전체적으로 봤더니 90% 이상 20세에서 39세가 많더라. 그 인구 대비해서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나눈 값이에요. 네. 나눈 값이 이제 소위 말해서 지방 소멸 지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이미 큰 도시요.
대구 부산도 1.0이 무너졌습니다. 1대1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포항, 구미, 경산 정도를 제외하고는 0.56, 더 심각한 봉화, 영양, 청송, 의성 0.2. 그러니까 소멸 고위험군. 그 이외에도 소멸 위험. 네. 거의 대동사였나 소유합니다. 이거 숫자 0.12 이거 전혀 중요하잖아요.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이렇게 가면 각 지역들 전부 다 소멸되어 간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뭐 통합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건 뭐 또 다른 논점으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행정통합도 얘기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질문 이어갈게요. 그러면 행정통합이 되면 또 뭐 대구 경북은 늘 한 뿌리였다라고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그렇다면 좀 청년들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참 떠오르는 게 잘 없고요. 이게 어떤 대안이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막연하죠. 그렇죠. 대구 경북은 원래 한 뿌리였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엔 대구와 경북을 그렇게 따로 떼놓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대구 경북이 통합한다고 해서 경북에 일자리가 더 생길 거냐, 대구에 일자리가 더 생길 거냐 이런 좀 지금 통합하는 논의 자체가 그런 거에 대한 청사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서 네. 사실 지금으로선 전혀 기대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2025년까지 경북형 뉴딜 정책, 또 뭐 통합 신공항 이전 사업 뭐 포함해서요. 12조 3,900억 원을 투입한다. 뭐 이런 계획들도 갖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7만여 개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우리 기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경북이 아니라 어느 지역도 이거 사회주의적 정책 도입해야 됩니다. 애 4명 낳으면 집 하나 괜찮은 집을 줘버려야 됩니다. 독일의 시책입니다. 이걸 가지고 좌니 우니 진보니 보수니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닙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경상북도 얘기 지금 주셨으니까 뉴딜 정책. 이 좀 핵심적으로 이제 경상북도가 이제 스마트 농업 부분에 이제 지금 2천 몇백을 투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이거 당장 해야 된다는 거죠. 농업 인구 안 그래도 없습니다. 청년 농업 인구 없어요. 농업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먹고 사는 식량 안보적인 측면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농업 인구는 줄어들었는데 청년 농업 인구라도 유입을 하게 하려면 농사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그 관점을 좀 깨줘서 재밌게 할 수 있는 스마트 농업 모바일을 통해서 제때 버튼 누르면 물 주는 것부터 해서 아, 농업이 재밌구나, 창조적이구나, 창의적이구나 이러한 그 재미를 주면서 수익이 될 수 있는 이런 스마트 농업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죠. 스마트 농업, 스마트 팩토리 여러 가지 뉴딜 정책을 경북이 실행을 하려고 하는 저는 뭐든지 해야 된다. 지금 뭐 앞뒤 가릴 때 아니다. 무조건 일단 하다 보면 그 사업에 또 이제 단점이 또 생길 수는 있겠죠. 네. 결과가 또 어떻다든지 그러나 네. 해보고 봐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나가지 않게 하려면 여기 정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끝으로 한 말씀씩만 해주실까요? 먼저 할까요? 네, 그러시죠. 사회적 공유 경제를 실현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어차피 시골에 지금 고령화 돼서 농사 지을 사람 없어요.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하려도 그 노인들이 할 수가 없어요. 배포하기 안 돼. 뭘 만들 수가 없어. 사업 정선이 안 돼요. 그러면 젊은 친구들 뽑아서 교육해서 마을로 시골로 들여보내자는 얘기입니다. 월급 주면서. 그러면 요즘 젊은이들이 기본의 수익이 있고 보람이 있으면 젊은이들도 갑니다. 방금 의성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런 기회를 주자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기회, 이런 인구가 소위 말해서 교류 인구가 되고 교환 인구가 됩니다. 가서 재밌고 기본 수익이 있고 보람이 있으면 그래서 또 만나서 또 청춘들이 만나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게 되면 정주를 하는 겁니다. 저는 기회를 주자라는 겁니다. 사실 일자리라는 걸 뭐 누가 어떻게 갑자기 만들겠어요. 그런 것보다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그 주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도 예를 들어 내가 의성에 가서 1년 정착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어디에 가서 뭐 장을 봐야 되고 누구를 만나서 놀아야 되고 어디에 가서 영화를 봐야 되고 이런 인프라들이 사실 경북 북부 지역만 생각해도 딱히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뭐 대구만 해도 뭐 그렇고 그런 인프라들을 기회에 더불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뭐라고 하지?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로드맵도 같이 보여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일자리만 딱 놓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러니까 특히 수도권으로 가는 이유는 실패를 해도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실패를 하면 여기서 끝이 나 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이 청년들에게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 인프라들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 네. 고민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대구 경북에서 좀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의 땅이
대구 경북이 그런 역할을 좀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구 경북 기자회견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저희 또 대구 경북의 청년들 인구 유출에 대한 얘기, 못다한 얘기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